오늘은 벤틀리 시스템즈가 지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해양 설계 옵셔니어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플랫폼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컴퓨팅 파워의 한계란 이들이 복합적인 해석 및 설계를 빠르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컴퓨팅 파워의 한계로 인해 평가되는 옵션과 시나리오의 수가 크게 제한되면서 엔지니어들은 프로젝트 비용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설계 옵션을 찾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유가와 비용이 직결되는 환경에서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양 프로젝트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엔지니어링 팀들은 더욱 빠르게, 더욱 많은 옵션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선택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몇 시간이 걸리던 해석은 이제 몇 초 만에 완료 가능해집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벤틀리 시스템즈의 커넥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로 들어 정확히 어떻게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해양 설계 작업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조 해석과 조선공학 소프트웨어 제품을 맡은 해양팀과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맡은 옵셔니어링 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해 이러한 해석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선 이 가상도시를 사용하여 벤틀리 시스템즈에서 다루고 있는 다수의 엔지니어링 활동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설계 건설 관련 분야 혹은 엔지니어링 인프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벤틀리는 이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벤틀리 시스템즈는 토목, 구조, 기계 및 기타 시스템 전반을 다룹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바로 이 그림의 우측 하단에 있는 해양 산업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 적용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저희의 주력 제품은 삭스입니다. 대부분의 해양 재킷과 고정식, 부유식 플랫폼의 상부 설계에 사용되는 툴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셨을 또 다른 제품은 벤틀리 해양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모세스로 유체 정력학 및 역학 해석에서 사용되며 대부분의 해양 구조물 설치에서 사용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FPSO, 밤 잠수형 등 부유식 시스템의 성능 해석 및 인플레이스 해석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 구조 설계 전반에 걸쳐 파이프 응력 해석을 위한 오토파이프, 플랜트 모델링을 위한 오픈플랜트 등 해양 엔지니어링 제품,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주로 삭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하여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해양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툴들 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클라우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지식 및 사용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67%가 어떤 종류든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고급 클라우드 사용자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 파일 공유를 하거나 클라우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중 약 30%는 아직 전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 5년 전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안에 대해 매우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들은 클라우드에 자료를 올려놓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변화하여 우리들 중 대부분은 명백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인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여행을 예약하고
온라인으로 백업을 하는 등 변화를 보고 있으며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이런 조사를 하면 80에서 90%가량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클라우드는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클라우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서 컴퓨팅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컴퓨터의 요소 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장 디스크, 프로세서에 포함된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다른 컴퓨터와의 연결을 주요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서는 우리가 계산을 하도록 해주고 저장 장치는 자료를 저장하게 해주며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다른 컴퓨터 및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컴퓨터들의 대규모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하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확장이 가능하며 안전한 플랫폼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장단점이 많고 기능도 매우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입니다. 이 두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주 많은 컴퓨터들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우리에게 거대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 가능한 컴퓨터 한 대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유하면서 이 컴퓨터들 간의 연결성을 통해 가장 중요한 컴퓨팅 파워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해석 어플리케이션이든 그 성능을 크게 증진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장 규모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아주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내의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에 말 그대로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약 1000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아시아 및 기타 국가들의 동일 지역에 중복적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거대한 네트워크이며 매일매일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기마다 몇천 대의 컴퓨터를 보유한 신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장성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몇만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몇 분 안에 클라우드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한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확장 가능 네트워크이며 우리는 컴퓨팅하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옵션 이어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다른 주제는 산업 내에서 약 5년 정도 사용된 용어입니다. 벤틀리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이 단어 자체가 벤틀리가 추구하는 바를 잘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우 많은 수의 설계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대안들을 고려할 때 기하학을 변경하거나 자재, 플랫폼의 배열을 바꾸고 다양한 기상 자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옵셔니어링은 여러분이 고려하고 싶은 여러 개의 대안들이 있을 때 이 대안을 고려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옵셔니어링의 일부는 이들의 구조 성과 지표를 정의하는 것이며 이후 충돌하는 요건들의 균형을 맞추어 사용 가능한 여러 방식들 중 최적의 선택을 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옵셔니어링의 의미이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서비스는 이 모든 작업들을 도와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몇 가지 다른 기능들도 수행합니다. 옵셔니어링의 방식 중 하나는 최적화에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수동식 안내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최적화 툴이 있지만 자동 최적화의 실적은 고르기 어렵습니다. 이 산업에서의 기술은 아직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충돌 요건들의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상충하는 요건들을 생각해보면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저장소 및 석유 및 가스를 수반하는 생산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는 위치와 기상자료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을 위한 에너지와 거기서 요구되는 조건들, 전기 시스템과 이들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계 및 생산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며 데크 규모와 데크 간격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과정의 비용은 주 원동력으로 다양한 요소에 의해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 비용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산의 생애 주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조적 보존 관리를 위해 삭스의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특성들을 고려해야 하며 최적화는 모든 경쟁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분야의 반복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옵셔니어링은 이러한 반복 작업과 경쟁 요건들의 균형, 솔루션 도출을 도와주는 일련의 툴과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서비스는 시나리오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와이즈는 자사 엔지니어링 협력 툴의 브랜드명입니다. 시나리오 서비스는 그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설계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여러분이 단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주요 기능은 많은 삭스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처럼 삭스 구조 해석 프로젝트를 정의한 다음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대안을 고려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클러스터 사이즈로 다양한 컴퓨팅 클러스터들 또는 단체 컴퓨터들을 제공해 줍니다. 현재 저희는 트라이얼 버전으로 한 번에 최대 256개의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서로 다른 기하학적 구조와 자재 등 완전히 다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컴퓨터별로 하중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수많은 하중 케이스를 산출하는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들의 케이스에서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서 QA를 원할 때면 다량의 데이터 문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삭스의 신규 버전을 적용할 때 보유한 데이터셋의 QA를 원하실 것입니다. 시나리오 서비스는 서로 다른 대량의 삭스 설계 폴더 전체를 업로드하고 동시에 실행하며 이전 소프트웨어 버전 결과와 현재 버전 결과를 자동으로 비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치 및 도표 비교를 위한 훌륭한 툴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이 프로젝트 와이즈 시나리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이자 웹사이트이며 이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대시보드를 캡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시나리오 서비스 웹사이트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여러분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나리오 서비스의 모든 것은 프로젝트의 컨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젝트 내에서 우리는 수많은 솔루션을 고려하게 됩니다. 삭스 구조 솔루션, 삭스 QA 솔루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마도 미래에는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솔루션 내에서 우리는 다수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함으로써
모든 각도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풍력 발전용 터빈 설계를 할 수 있고 대시보드는 현재 작업이 몇 % 완료되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들에서 계산에 남은 작업수, 몇 개의 주요 성능 파라미터와 상대 성과 지표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진행 중인 상황을 보고 이들의 비교 결과를 쉽게 보는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시작점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프로젝트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회사 내에서도 동일한 프로젝트에 작업 중인 다수의 사용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이 로그인하여 동일한 프로젝트 내에서 작업하거나 시나리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사용하고 싶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며 사용할 소프트웨어 버전을 설정하는데 이 모든 것은 설정하기 간편한 브라우저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집니다. 설정 다음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 내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모델들의 세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브레이싱 패턴을 고려하고 있는 제 모델에 대해 1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며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제가 살펴보고 있는 여러 배열을 설정해주는 삭스 파일 디렉토리를 업로드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진행 지표들이 있으며 각 모델별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지만 동시에 클라우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각 시나리오별 컴퓨팅 시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세팅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여러 유닛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클라우드에서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며 실행 시에는 클러스터 사이즈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성과 및 혜택이 있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실에서 이를 실행할 경우 이것은 한 대의 컴퓨터에서만 실행되지만 두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시에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인 풍력 발전용 터빈을 작업하는데 5천여 분이 소요되었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약 10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서 150개 또는 300개의 노드를 클러스터 사이즈로 설정해 실행하면 이 시간을 1시간 이하로 급격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모가 완전히 선형적으로 비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노드 간 작용에 오버헤드가 소요되지만 성과의 극적인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해석을 실행하고 나면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불러와 비교하거나 성과 지표로 이용할 많은 매트릭스를 생성해 왔습니다. 푸시오버 해석 시에는 당연히 리졸브 스트렝스 비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높이의 대굴절 등 좀 더 복잡한 지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우저 내에 다수의 그래픽 툴을 제공하여 비교할 시나리오와 이들 간 비교할 구조 매트릭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횡처짐 도표를 세 가지의 다른 시나리오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스크린의 일부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요약 지표, 코드 검사표, 면역력 검사, 질량 및 비용 지표들도 있습니다. 운송 및 다른 것들을 포함해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매트릭스들은 서비스를 실행할 때 함께 설정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능 중 또 다른 부분은 모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브라우저 내에 있을 때 모델들을 도표로 비교하면
데스크탑으로 돌아가 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초기 시험 단계이므로 추후에 더 정교해질 예정입니다. 지금도 모델 비교에 매우 유용한 컬러 코딩 비교 툴입니다. 또한 제가 언급했듯이 이 서비스는 QA 비교에도 매우 유용한데요. 품질 보증을 위한 수리적 도표, 비교 기능을 모두 제공하여 두 가지의 실행과 두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웹 인터페이스에 보유한 툴들 중 일부입니다. 예시를 통해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는 예시는 기존 재킷과는 달리 여러분들 중 몇 분 정도는 아마 작업하고 계실 새로운 종류의 해양 구조물로 해양 풍력 터빈을 위한 지지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최초의 해양 풍력 어레이는 미국 동부 해안에 건설 중입니다. 삭스 사용자 중 하나인 키스톤 엔지니어링이 이 심해에 있는 터빈을 지지하기 위한 트위스트 재킷 컨셉에 대해 굉장히 혁신적인 작업을 해냈습니다. 삭스는 이러한 종류의 해석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를 전문적인 공기역학 프로그램과 결합시켰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GH 블렌디드 또는 FAST는 터빈으로부터의 기계 부하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며 우리는 이 하중 정보를 받아 삭스에서 지지 구조를 해석합니다. 풍력 터빈 프로젝트 특성을 살펴보면 저희는 명확하게도 해저에 위치한 터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풍하중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파랑하중을 적용시켰는데요. 이 구조물에 결합된 동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결합해야 합니다. 풍하중은 이중적이며 터빈 자체부터의 실제 공기 역학 하중과 동력 구조에 직접 풍하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지지 구조물에 대한 파랑하중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지 재킷 구조물과 터빈 타워 간 연결 요소입니다. 이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엔지니어링 문제를 정의해 줍니다. 또한 피로도 역시 주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 지지 구조물, 특히 피로도에 대한 연결 요소를 설계해야 한다면 공력 하중 및 파랑 하중의 여러 조합들 때문에 시간 이력 해석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시간 이력의 일반적인 숫자가 최소 600이며 다른 두 종류 하중의 특수한 특성에 따라 5000개의 시간 이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이력 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프레임이 삭스의 구조 해석에서는 약 600초, 즉 10분간 실행되며 약 12,000개의 하중 조건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또한 이것은 싱글 파운데이션만을 위한 것입니다. 풍력 터빈 하나를 위한 실행 시간은 약 2달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풍력 발전 지역 전체를 다루고 거기에 100개의 터빈이 있다면 그리고 이들의 수심이 약간씩 다르고 가끔 방향도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컴퓨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구조물을 실제로 최적화하고 싶다면 고려해야 할 설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최고급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한 것은 아니며 이 서비스를 사용해 연결 요소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테스트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이것은 지지 구조물까지 공기 역학적 물리력을 전달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이 역시 파도 표지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삭스 모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삭스 빔 모델과 구조물의 일부에 사용된 응력 해석용 삭스 평판 모형이 있으며 이것이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 프로젝트에서 담당하는 것은 컴퓨팅 시간을 더 빠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전반적인 작업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스크탑의 디렉터리들에 생성된 풍력 터빈 시뮬레이션 데이터 파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삭스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클라우드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분산된 노드에서 삭스 풍력 터빈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자동으로 여러 개의 컴퓨팅 노드로 서로 다른 하중 조건을 분산시켜 줍니다. 이들을 동시에 실행하고 결과를 재결합하여 두 종류의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간략한 종 피로 손상 결과물을 생성하며 응력에 대한 실제 세부 컴퓨팅 결과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실행할 때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셋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세트가 약 2GB 정도 됩니다. 고속 연결이 양호한 상태더라도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가 쉽지 않으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이 데이터에서 자동적으로 요약된 결과물을 추출하여 브라우저에 나타난 요약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이후에는 클라우드 내 데이터를 직접 질문하는 옵션과 클라우드의 모든 상세해석 결과물을 저장하는 것, 데이터 다운로드 없이도 데스크탑에서 일반적인 시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사용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손상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로도 결과물 비교를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다양한 하중 조건들과 각 하중 조건들로 인한 피로 손상 수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어떤 피로 손상 정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시나리오의 실제 세부 사항을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판 두께에 대한 다수의 시나리오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로 수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비교 툴을 보면 평판 두께가 큰 이전의 시나리오가 확실히 피로 수명이 길고 평판 두께가 얇으면 피로 수명이 짧다는 것을 빠르게 알 수 있으며 이보다도 여러 시나리오들 간의 경향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 피로 설계 수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 피로 설계 수명이 2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9개의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적 벽 두께는 약 25년의 설계 수명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특정 설계 문제와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다수의 컴퓨팅 노드에 여러 가지 하중 조건을 분산시킴으로써 빠르게 해석해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컴퓨팅 클러스터에서 완전히 다른 삭스 프로젝트들을 실행함으로써 설계의 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안 비교를 위한 비교 요약 및 비교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경쟁 요건들의 최적 균형을 맞추는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소개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샘플 문제를 빠르게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에서는 9월부터 시나리오 서비스의 무료 체험 기간을 열어두었습니다. 체험 기회는 삭스 사용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삭스 라이센스와 어떻게 호환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해석은 클라우드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데스크톱 컴퓨터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므로 데스크톱 라이센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서비스이며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작업 중인 것은 제가 보여드렸던 시나리오에서의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실행하면 클라우드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부유식 구조물의 설치와 관련된 작업 중이신 분들은
다른 주요 해양 제품인 모세스의 유체 정력학 및 유체 역학 해석에서 역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세스는 구조보다는 해양 분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스와 유사점이 많은 매우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실제 솔버를 보면 빈도 영역 솔버와 시간 영역 솔버를 둘 다 보유하고 있어 삭스의 반응 스펙트럼 및 시간 이력과 유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력 솔버는 제킷 런치 등의 계산에 사용될 수 있으며 개요 부유식 시스템의 운동 계산에도 사용됩니다. 많은 타임스킵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계산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FPSO 또는 반잠수함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기상 자료를 활용하여 선박 반응을 계산하고 선박이 받는 피로도 손상을 재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이 노출되었던 실제 해왕의 기상자료 이력을 재실행하고 이를 통해 실제 피로 손상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한 사용자는 유체 역학 해석에 고려할 5만 개의 하중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각 하중 조건을 동시에 실행하고 이를 매우 빠르게 하는데 적합하며 이 작업의 실행을 100배가량 빠르게 해줄 것입니다. 구조물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저희 파이프 응력 해석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제품은 오토파이프라고 하며 저희는 추후 오토파이프의 응력 해석 기능을 시나리오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할 것입니다. 실제 해석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규모의 배관 시스템이라 어느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나 배관 시스템에 대해 적재적소의 지지, 배치는 구조물 엔지니어와 파이핑 엔지니어가 협력해야 하는 다분야 옵셔니어링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구조적 받침대는 파이프 엔지니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되는 경우가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자동적으로 옮기고 최적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토파이프와 관련하여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오늘의 주제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해양 설계 옵셔니어링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